취재 기자에게 직접 기사의 내용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대학 기자 시그널. 오늘은 서강학부 박주하 기자를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서강대학교 학례언론사 서강학부에서 사회부 기자를 맡고 있는 박주하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주하 기자에게 소개받을 오늘의 기사는 서강학부 717호 구면에 실린 뭐뭐로 사람 판단하는 법 알려준다. 성서된 유튜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유튜브, 사소한 궁금증부터 깊이 있는 고민까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 이 현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주하 기자와 얘기 나눠볼게요. 네,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유튜브 컨텐츠, 일명 조언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기사를 쓰게 된 이유가 제가 그런 조언 유튜버들을 구독하는 사용자였기 때문인데요. 저는 관련 유튜버 3명 정도를 구독했었어요. 처음에 특정 영상으로 유튜버를 접하고 그 유튜버 인간관계에 대한 해석에 공감이 가서 꾸준히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 생각이 없던 주제에 대해서 그 유튜버들의 생각이 당연히 옳다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기사 작성 중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어떤 분도 저에게 소위 남사친이 많은 사람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 대상이 된 분들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조언 유튜버들을 과도하게 신뢰하게 되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상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영상들은 소위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알고 있는 확증 편향과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요. 확증 편향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영상만 시사 선택하는 능동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조언 유튜버들을 계속 접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스며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조언 유튜버들은 정말 자신 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이 정말 맞는 것처럼 화려한 언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말투들도 저희가 믿게 되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몇 개 영상만 보면 그 유튜버들에게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과도하게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조언 유튜버들에 쉽게 잠식되는 것. 그게 문제인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조언에 휘둘리지 않고 유튜브를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조언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것, 틀린 것 또는 참 거짓으로 나누기 애매한 문제이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따질 수라도 있을 텐데 조언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이 애매한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조언들을 수많은 일반인들의 의견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뭐 얘기를 한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오히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데 그 얘기와 똑같이 좋은 유튜버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그 사람의 의견은 그렇구나.'라는 정도까지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그 사람 말이 맞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구독하는 컨텐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컨텐츠에 주로 마음이 많이 쏠리셨나요? 어 네. 저는 인간관계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를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많이 구독하기도 했고 새로운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지적한 분들의 행동과 똑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그 유튜버의 생각이 모두 다 옳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MBTI라고 해서 요즘 유행인 성격 유형 검사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제가 구독하고 있던 그 유튜버 분의 얘기를 100% 믿는 그런 열혈한 구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약간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MBTI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MBTI를 물어볼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 성격 유형 검사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 유튜버분은 그런 유형 검사를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매도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모든 말이 맞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영상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를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영상에는 특히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보고 공감했던 모든 영상들도 사실은 맞는 얘기여서 공감을 했던 게 아니라 그 영상이 제가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반성을 꽤 많이 했고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기사를 쓰게 됐고 어떤 한 분이라도 저처럼 많은 학생들이 유튜브로 조언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랑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언 컨텐츠를 참고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도 짚어주세요. 친구에게 조언을 얻는 거는 그 친구는 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상처를 입은 것 같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꼼꼼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반면에 유튜버는 아무래도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재회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다룬다고 했을 때 재회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자극적인 특징까지 더불어서 자극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조언으로서의 기능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버를 통해서 조언을 얻을 때는 조금 더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친구에게 조언을 얻는 것과는 조금 더 달리 그 유튜버가 나한테는 책임감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조금 상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통해서 꼭 말하고 싶었던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이 기사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제가 계속 약간씩은 언급했지만 항상 경계하자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 화면 속에 있는 그 유튜버도 충분히 나만큼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맞는 내용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의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항상 경계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실한 그런 유튜버 구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대학 24시 출연 소감도 괜찮고요.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까요? 네,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원래 문화면에 실리는 기사에서는 항상 리뷰 관련한 기사를 많이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으로 비평문 형식의 기사를 쓰게 되어서 조금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뒷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어, 기사를 작성해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유익한 기사 소개해 주신 박주아 기자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